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책입니다. 페니 멜러리지움, 박혜원 옮김, 더 퀘스트에서 나온 책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절대 떠나지 않을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 해답입니다. 동시에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나는 스스로 문제이자 답이자 해결책입니다. 내가 겪는 모든 일에서 말입니다. 결국 나는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내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진한다. 인생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스스로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느낀다면 저항하거나 맞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포용하려고 애써보고 똑바로 마주보아야 합니다. 이런 순간은 우리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을 때 간절히 바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자주 일어납니다. 힘든 순간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순간들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받아들이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좌절의 경험들은 스스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정말이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초석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교훈들을 기꺼이 끌어안는다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선명하고 실행 가능한 새로운 길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만약에 라는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해야 사고방식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만약에 라는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우리 앞에 단 하나의 미래만 있으리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질문은 내려야 하는 결정을 더 발전시킬 방법, 그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해보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앞에 단 하나의 시나리오만 준비한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면 너무 다행이겠지만 아니었을 때 마땅한 대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능한 결과들을 늘어놓고 생각 실험을 반복하며 더 넓은 시각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방법들로 내일 일어날 수도 있는 시나리오들 중에 필요한 주요 행동들을 오늘 미리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관련 시나리오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도 들을 수 있고 가능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선택을 믿는다. 눈앞에 닥치는 일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할지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과 두려움이 생겨도 이를 인식하는데 망설이지 않습니다. 대신 부정적인 감정들이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다가 닥치는 모든 힘든 일들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일에 대응하는 반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거나 힘든 상황에 직면해도 선택의 힘을 믿습니다. 선택에 힘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관점을 유지하고 지금 겪고 있는 감정의 흐름을 잘 다룰 줄 알게 됩니다. 선택의 힘은 행동하고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마음이 쉴 시간을 주자. 일에서 벗어나 마음을 쉬게 하고 스스로를 돌보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더 맑은 정신으로 업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삶의 속도에 변화를 주는 것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책을 몇 페이지라도 펼치든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든지 혹은 명상을 몇 분간이라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휴식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고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 때문에 압도당하는 기분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는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은 정신을 쉬게 하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상처를 입어도 금세 회복하고 싸웠던 장소로 다시 돌아가 자신만의 전투를 시작합니다. 용감한 이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용감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자신감을 갖추는 것보다 더 나은 행동입니다. 용감한 행동이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스스로를 한계에 밀어붙이며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한다는 뜻입니다. 신나고 흥미로운 인생을 원한다면 용기를 내야만 합니다. 두려운 감정을 항상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용기만이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정복하고 두렵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자신을 약하고 방향을 잃게 만든다면 용기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선물합니다.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유롭게 꿈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안전지대 밖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하다. 일단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용기를 냈다면 이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예상보다 성취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안전지대 밖으로 나설 때마다 자신감이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커진 자신감은 안전지대 밖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도울 것입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반복해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라. 대부분은 익숙한 것, 이미 아는 것을 선호합니다. 똑같은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고 만나던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에게 익숙한 음식을 먹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패턴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건전하지 못한 관계 안에 머물기도 합니다. 불확실성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요. 문제는 이렇게 안전지대에만 머무는 게 익숙해지면 스스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경험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피하고 계산된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성장할 기회를 뺏는 셈입니다. 불확실한 일로부터 자신을 지키느라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지대를 자주 벗어날수록 멘탈력은 키워집니다. 멘탈력은 근육과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불안은 무기력을 만든다. 스스로의 능력과 기술에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어려운 시기에 멘탈을 강하게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능력과 기술 부족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불안감입니다. 불안하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성공의
큰 위협 요소인 것입니다. 자기 회의는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뇌가 힘든 일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만약 자기 회의가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내려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잡아두면 모든 에너지가 우리의 단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함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도록 단속해야 합니다. 매일 습관을 길들여라. 동기는 변덕스럽습니다. 의지력도 있다가 없게 마련입니다. 멘탈력은 엄청난 양의 영감이나 용기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고 어려운 일과 방해가 되는 요소를 극복하고 또 극복하는 매일의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멘탈력이 강한 사람들은 더 용감하거나 재능이 있거나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더 끈질긴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인생에 온갖 방해물이 몰려온다고 해도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는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그 시스템이 그들의 정신적 신념의 토대를 형성하는 습관이 됩니다. 결국 그것이 남들과 그들을 구분시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을 뒤바꿀 만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행동에 집중하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자신의 동기를 얼마나 많이 유발하는지 상관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루틴을 개발해야 합니다. 정해진 일정을 지키고 결과를 잊어야 합니다. 실수했다면 최대한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전념하면 통하게 된다. 무언가에 전념하게 되면 그 일에 가치가 더해집니다. 자신이 얻으려는 결과에는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쏟을 만큼의 가치가 생깁니다. 우리의 행동과 결정들이 결과를 현실로 맞추는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신이 전념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 계속 노력하게 될 뿐 아니라 실패하거나 일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계속 밀고 나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이나 프로젝트 또는 특정 결과를 성공적으로 끝내려고 전념한다면 그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긍정적이고 단호한 마음을 유지하는 회복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일에 헌신하면 포기가 더 수월할 때조차 일을 즐기게 됩니다. 또한 잠깐의 만족을 위해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나아갈 힘을 줍니다. 나쁜 생각은 나쁜 생각을 낳는다. 나쁜 사건이 일어나면 부정적인 결과만 떠올리게 됩니다. 과거를 반추하거나 또 망치면 어쩌나 싶어 계속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점을 반복해 생각하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착각하기 때문에 자꾸 떠올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것은 필요한 행동을 나서게 하기보다는 그 생각 안에 갇히게 만듭니다. 우리 뇌에서 자주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고의 순환을 짧게 줄이거나 끝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감정에서 벗어나는 법을 떠올리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중단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 됩니다. 조깅을 하러 나가거나 장소를 옮기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뇌와 몸이 완전히 기혈을 바꾸어 전혀 다른 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로써 부정적인 생각의 순환이 깨집니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목표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어설픈 목표는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더 빨리 달리기, 다이어트, 부자 되기 같은 식으로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말은 목표가
결과 중심이 아닌 수행 중심이 되게 합니다.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목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최대한 많이 통제해야 합니다. 어떤 목표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을 발전시키거나 변하게 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정확하고 글로 적어야 효과적입니다. 100% 장담하건대 이렇게 하면 우리는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갖추라. 열심히 운동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멘탈력도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하기가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감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더 생기가 생기며 잠을 더 잘 자게 되고 공감과 친절을 표하고 심지어 더 면역 체계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 습관을 극대화하려면 매일 새로이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 좋은데요. 하루의 시작과 끝에 감사한 것, 감사한 이유를 3가지씩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 모든 목록들을 주말마다 읽으며 상기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다 보면 집중하는 대상을 조정하게 되어 상황이 서서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받아들여라. 이미 일어난 일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을 겪어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이 무엇이든 먼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무시하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인 것처럼 굴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인생에는 의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어디로든 나갈 수 없습니다.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데도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인생을 바꾼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꼭 해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